답은 AI 반도체, 또 최대 2차 전지 비교 분석, 2차 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권미란의 인사이드아웃 수급의 상상을 더하다. 상상하세요. 레몬리서치 이상엽 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일까요?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코스닥 상대적 약세, 올해 마이너스 0.51%. 네, 미국장 사상 최고치 경신하면서 우리 장 지금 음봉이 나오고 있는 게 좀 아쉽기는 합니다. 네. 예, 전 고점까지 도달하지 못한 채 2770선에서 힘을 더 내주지 못한 채 조금은 밀려있는 모습. 하지만 양대 지수 1%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고요. 한 차례 올해 들어서 상승폭을 다 반납하는 수준까지 갔다가 네, 맞습니다. 예, 코스피가 회복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은 플러스이긴 한데 말씀하신 수치에서 조금 더 올라와 있어요. 0.56%.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시장은 3대 지수가 역대 신고가인데 코스피가 오늘 제외하고 이제 14일까지 보면 2.8% 상승했고 코스닥이 0.5% 하락했고 지금이 5월 달인데 지수가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는 거. 지수만 놓고 지수가 그 정도면은 정말 종목별로는 뭐 고점 대비해서 하락한 종목들도 굉장히 많고 투심이 좀 많이 좀 위축되어 있겠구나라는 것도 올해 코스닥이 흐름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 보고도 좀 알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네. 지금도 보시면 제가 이제 분 차트로 10분 차트를 그려놨지만 정확히 최근에 고점 4월 말부터 875 전후에서 이렇게 4번 고점 찍고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아래에서는 또 이제 4월 말에 중요한 저점이었던 한 853 전후에서 또 반등이 나오고 그래서 지금 정말 여기 부담이 됐었던 875 전후에서 정말 그래 코스닥이 이제 전고점을 돌파해도 되겠는데 그런 강력한 모멘텀이 있어야 하고 또 그래야지만 또 강한 돌파가 나오니까요. 그게 아니라면 또 밀리고 또 이제 좀 박스권에 갇힐 수 있는 그래서 좀 코스닥의 좀 분차트도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코스닥 얘기 나와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여기 지수 신용 일자를 보시면요. 여기가 지금 코스닥 신용인데 코스닥 신용 어떠냐면은 매일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는 고점 대비해서 하락해 있고 큰 반등도 없는데 많은 분들은 더 갈 거야. 그냥 신용으로 계속 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수 고점 대비보다 신용이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지수도 전고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신용도 전고점 돌파. 그래서 좀 약간 좀 수급이 좀 꼬였다는 것도 좀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이 좋아야 되는데 2차 전지랑 소부장 쪽 흐름이 좋아야 된다. 근데 소부장도 정말 편차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랑 소부장이 좀 전반적으로 함께 좋아야지만 좀 코스닥이 조금 뭐 최근에 좀 수급 꼬인 것도 좀 이렇게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시초가 코스피가 2645포인트, 코스닥이 866포인트 선입니다. 그런데 870선 중반에서 지금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코스닥 수급 꼬여 있고요. 네. 근데 개인들은 기대를 합니다. 네. 그런데 시장은 못 가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뭐 코스닥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뭐 금투세 그것도 정말 이게 갈팡질팡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이제 뭐 금리 인하 뭐 기대감이 있다가 없다가 뭐 그것도 이제 갈팡질팡 하는데 뭔가 지금 코스닥의 예탁금도 지금 뭐 한 60조를 돌파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려고도 뽑아놨지만 지금 그러니까 자금이 대기 자금이 CMA 자금이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를 하면서도 좀 약간 시장이 좀 갈팡질팡하는 거, 미국과 좀 다르게 좀 약한 거 그런 거가 좀 국내 증시가 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올해 내내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치는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네. 그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왔다 갔다 할 때 네네. 왔을 때 움직임이 뭐가 좋아지는지 네. 이런 것들 보면서 우리는 뭐 눈치 싸움을 계속 하는 거잖아요. 네. 민주시까지 부활할 정도로 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스물스물 나오다가 이제 CPI 딱 나오니까 또 금리 인하 네. 기대 확 이렇게 좀 부각이 됐고 네. 민주식은 대신 또 하락을 하는 네.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우리 시장은 언제쯤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수혜 기대감 더 크게 반영을 할지 특히 코스닥이 문제입니다. 수급 상황으로는 양대 시장에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좀 더 짚어주실까요? 네, 참, 섹터 쏠림이 굉장히 심하다. 정말 심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뭐, 적기로는 뭐, 화장품, AI, 뭐, 소부장이라고 했는데, 참, 소부장 쪽이, 정말 차별화가 큰 것 같아요. 정말 오늘 신고가 나고 있는 소부장도 여럿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한 개만 보자면, HPSP 고점 대비 지금 40% 이상 빠졌습니다. 반등도 없어요. 뭐 이오테크닉스도 회사 좋다고 하지만 이미 뭐 하락해서 큰 반등도 없고 그래서 정말 회사 좋은 정보 정말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갈 때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진짜 수익률 제고하는 측면에서는 언제든지 좀 유연하게 좀 이렇게 매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반도체 빅2가 참 엇갈리고 있다. 삼성전자 오늘은 상승합니다. 상승하는데 야 캔들상 또 많이 밀렸네요. 그 삼성전자가 14일까지 4일 하락했습니다. 예. 뭐, SK하이닉스 오늘 신고가죠? 근데 삼성전자 8만 원도 돌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일 만에 상승 전환을 하긴 했지만 이 두 반도체 빅2가 굉장히 엇갈리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소부장의 투심, 차별화가 커지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또 이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 두 개를 뽑아봤고요. 뭐 이어서 또 코스피, 코스닥 또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코스피 쪽으로 보면은 지난 일주일 동안 코스피에서는 기관만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만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네, 기관만 매수를 했고 공통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매수한 종목을 살펴보면은 굉장히 고르게 있습니다. 뭐 반도체도 있는 SK 하이닉스,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LG전자, 그리고 NC소프트도 그렇고, 네. 대한전선, 한미반도체, 그리고 업종을 뽑자면은 해운업이랑 보험업도 뽑혔는데 오늘 보험업도 급등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수급이 오늘 또 반영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수급을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꼼꼼히. 그리고 코스닥 쪽 지난 일주일 동안에 살펴보면은 기관만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외국인이 뭐 1,000억 원 이상씩 매수를 했는데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을 살펴보면은 많긴 하지만 뭐 실리콘2 반도체 쪽, 그리고 대주전자를 뭐 10만 원 돌파했다 오늘 좀 주춤하긴 하지만 그리고 굉장히 끼도 많죠. 솔브렌 홀딩스, CJ ENM, 스튜디오 드래곤, 펄어비스, UTI 등. 그래서 최근에 좀 이쪽 이제 OLED 있죠, 디스플레이 쪽, 뭐 게임, 화장품. 그래서 정말 대표적인 기업들이 좀 올라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스마트폰 관련한 종목군들도 조금씩 기대감을 받으면서 네. 좀 올라오는 모습들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네, 오늘은 세경 하이테크가 또 신고가 나오기도 하고 있고. 네. 예. 자, 그러면 수급의 상상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주는 또 어떤 변수들이 시장 수급에 영향을 줄까요? 네. 뭐 제가 이제 방송하기 전에 좀 들어보니까 이제 해당하는 것도 말씀을 미리 해주신 것 같은데 일단 파월 연준 의장이 뭐 금리나 좀 시간 더 걸릴 것 같다. 근데 뭐 다음에 뭐 금리 인상은 아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참 이게 항상 사람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듯이 시장도 상승하더라도 그래 추가 모멘텀도 있고 또 하락 요인도 항상 있잖아요. 근데 시장이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추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막 단점만 막 보지만 어떤 사람은 장점을 위주로 보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한데 오히려 금리 인상이 아니다.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고요. 그리고 미중 갈등, 이제 관세 인상, 와 이거 정말 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오히려 좀 이제 반사이 기대감 그쪽으로 좀 초점을 맞추는 것 같고, 근데 전반적으로는 이제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네,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CMA 잔액이 역대 최대입니다. 그래서 약 한 84조 한 2,400억 정도 되는데, 그래서 시장이 그래도 뭐 지수는 그래도 뭐 좀 코스피가 좀 더 좋은 모습 보이곤 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기 자금이 좀 이렇게 흐름을 좀 보고 있다는 거. 그리고 네 번째가 위안화 평가 절하 우려인데, 이건 이제 글로벌 쪽에서 나왔는데 그거죠. 지금
엔저가 뭐 34년 만에 최대 약세라고 하는데 뭐 우리 시장도 뭐 미국 시장 흐름 좋고 국내 증시도 흐름 좋고 미국 중국도 뭐 경기 부양 기대감 있고 하니까 그래 뭐 엔저 뭐 34년 만에 약세인데 그래 여행이나 가고 그러니까 별 다르게 신경 안 쓰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해요. 네, 33년 최대 약세.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 뭐 일본에 가서 이제 일하시고 계신데 뭐 일본 주식도 아시죠? 고점 이렇게 하락하고 있죠. 고점 주식 못 팔았고 또 엔화로 또 돈을 버니까 굉장히 이제 고민이 많으신 거를 뭐 최근에 좀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여기 워낙 약세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국 쪽에서도 그러니까 아시아 쪽에서도 저기 약세면은 제조업 쪽 경쟁력이 우리가 약해질 수 있으니까 만약에 중국에서 위안화 절하 평가절하 이렇게 좀 통화 전쟁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을 우리는 좀 자세히 보고 있다.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엔저가 이게 이 정도까지 하면은 뭐 일본 경기도 좋은 건 아닌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 엔저 관련돼서 아시아 통화 관련된 네. 흐름이나 뭐 그런 이슈에도 계속해서 좀 관심이 필요한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서 통화 가치가 낮아지면 네네. 뭐 물가 부담, 수입 물가 부담도 네, 그게 크죠. 되기 때문에 네. 또 일본도 수출하는 국가인데 뭔가를 수입해서 가공해서 할 거 아닙니까? 거기 뭐 다 네네. 있는 건 아니고 네. 예, 그런 부분들도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BOJ에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개입을 해나가는지 네, 정책을 개입, 펴나갈지 네. 예, 이게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네. 그러면서도 중국 쪽도 좀, 네,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중국은 뭐 금리를 좀 낮추는 분위기니까요. 네네네. 약세로 가지 않을까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두 쪽 나라, 중국이 그냥 가만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 이거 지켜보겠죠. 뭐, 일본 BOJ에서 어떤 영향, 이렇게 뭐, 시장에서 줄지, 어느 정도 네. 개입을 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원달러 환율의 상승 압력이 또 될 수 있다는 점 네네. 그렇죠. 주목하시는 거죠? 네네네. 예, 그 밖에 또 어떤 모멘텀들이 있을까요? 수급에 미칠 영향? 네, 긍정적으로는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는 그래럼에도 불구하고 연내 세 차례 금리 인하 가능할 거다라는 얘기를 한 3일 사이에 또 예. 했었고 또 정부에서 이거 어제 나온 뉴스인데 경제 이제 정부 지금 3년 차잖아요. 그러니까 3, 4, 5 정부 끝날 때까지 정권 경제 3개년 계획을 다음 달 6월 달에 계획할 것으로 지금 발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에 있어서 뭐 이렇게 초기보다는 점점 더 좀 힘이 빠져갈 수는 있겠지만 정권이라는 게 근데 그래도 또 이게 정책 주식 시장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다음 달에 나오는 발표 계획 내용들 좀 예의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6년 반 만에 또 이제 국내 또 외교장관이 방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중국과 이렇게 뭔가 좀 그 26일, 27일 또 한중일 또 3자 회담도 있고 그래서 고위급 뭔가 이렇게 구체적인 건 없었지만 그래도 고위급 관계자들의 뭐 이렇게 좀 만남이라던가 그런 게 좀 추진될 수 있는 기대감 일단 뭐 첫 단추는 이렇게 좀 푼 게 아닌가 뭐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뭐 한중 관련돼서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나쁘게 볼 건 아니다. 그래서 뽑았고요. 그리고 반도체 쪽 말씀드리면은 정부에서 이제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 신설을 했죠. 그래서 뭐 한 10조 원 이상 뭐 투자할 거다 그런 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긍정적이고 그리고 이제 단독 뉴스로 나왔지만 소부장 쪽도 우리가 좀 챙기겠다. 그래서 뭐 반도체 보조금 검토 소식도 있었고 그리고 좀 최근에 좀 삼성전자가 좀 뭐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뭐 악성 뭐 이렇게 루머도 있었지만 이게 월요일 날 좀 지연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2분기가 아니고 이제 3분기에 이제 엔비디아 HBM 3 10단 제품 이제 납품 목표 있는데 이거 그래도 좀 계속해서 기다려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HBM4E 그래서 이 양산을 하는데 1년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양산이 27년이 아니고 26년으로 앞당겼다는 것도 중요해서 SK 하이닉스 뭐 오늘 또 아침에 또 이제 뭐 자회사 또 하반기에 테슬라 또 전력 반도체 공급한다는 뉴스도 있었는데 그래서 참 반도체 관련된 뉴스 정부에서도 관심이 많은 점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일부 종목군들로 한해서는 계속해서 좀 좋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오늘 장중 8만 전자 도전했다가 다시 밀려나면서 78,700원 선 거래되고 있는데요. 이건 엔비디아의 HBM 제품 납품 기대감이 반영되지 않은 주가 수준이라고 봐야 될까요? 전혀 아니다라고는 못하지만 그래도 진짜 이렇게 납품한다고 하면
이제 저점을 확실히 높이긴 하겠죠. 근데 요게 좀 이렇게 말하면서도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힘이 빠지는데 이게 뭐 작년 4분기서부터 나왔던 얘기였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기다려야 된다는 거. 그래서 뭐 최근에도 얘기했지만 두 종목에서 그냥 꼽자면은 SK 하이닉스로 삼성전자 팔고 이런 말씀도 제가 드렸었기도 했는데 뭐 수익률 제고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라면 그래도 뭐 비중 2개 갖고 있다고 하면 SK 하이닉스 비중이 커야 되지 않을까. 근데 중요한 가격은 또 지켜지고 있어서 뭐 계속 근데 비중이 크면 뭐 수익률 제고에는 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지 않을까. 뭐 어쩌는 얘기도 아니고. 네. 현재로서는 SK 하이닉스의 상승 여력이 더 크게 보인다. 네. 라는 평가를 해주셨네요. 그러면 수급의 특징 업종은 뭐가 있을까요? 네, 특징을 좀 보면은 좀 이제 게임 업종 꼽아주시죠. 네네네. 그래서 네. 이제 수급 이제 업종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게임 쪽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게임이 이제 오늘은 또 뭐 제가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고 뭐 하락 종목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정부에서도 좀 힌트를 줬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5월 초부터 우리가 이제 중국의 이제 그 판호를 뚫는 게 중요하니까 관계돼서 이제 또 관련된 뭐 국장급 면담 일정을 조율할 거다. 이런 게 갑자기 나왔고 또 5월 초에 또 게임 진흥 종합계획 발표도 했어요. 2028년까지. 그러니까 4, 5, 6, 7, 8, 5개년 계획이 나온 거죠. 근데 이게 갑자기 좀 약간 한 개 정도는 나올 수는 있는데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5월 초부터 2개가 나왔다는 거. 그게 뭔가 좀 게임주들이 여러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온 게 그런 게 좀 시그널이지 않았나.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또 이제 중국과의 또 이제 뭐 또 이렇게 좀 이렇게 풀려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어서 그게 또 이제 게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정말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적 상회한 종목군들만 보면 NC소프트, 크래프톤, 카카오게임즈가 있었고요. 흑자 전환한 기업들도 정말 많습니다. 데브시스터즈, 펄어비스, 컴투스, 넵튠, 넷마블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정말 그리고 2분기서부터는 하반기까지 또 이제 신작 출시 기대감 있는 종목군들은 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바닥에서 턴할 때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로 들어오는 종목군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바닥을 이제 벗어날 때 보면은 3%, 5% 상승해서 이거 바닥을 탈피하는 거야 아니야 이런 게 아니고 바닥을 탈피할 때 정말 세게 돌려야 되거든요. 진짜 이렇게 바닥을 이제 탈피한다고 하면은 근데 굉장히 그런 흐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게임주 그리고 좀 지수가 주춤할 때 또 언제든 지수와 좀 무관하게 또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관심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고 마지막으로는 그 세계 3대 게임 전시회 이제 E3 쇼가 이제 폐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남은 2개 중에 1개 이제 게임스컴이 8월 21일에서 25일 동안 열리는데 이게 좀 더 부각받을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그러면은 게임주가 5월부터 좀 부각이 됐어. 그럼 5, 6, 7, 8. 이게 금방이거든요. 그래서 게임주 계속해서 좀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정말 소외된 게 몇 년입니까? 2021년 고점 찍고 하락한 걸 치면 3년 이상 조정을 받았었던 게임주가 이제 완연하게 바닥을 탈피하는 여러 조건들을 다 부합하는 움직임이 만들어졌다. 네. 라는 평가를 해주셨어요. 정말 설명해 주신 그 세세한 부분들이 다른 업종들도 바닥을 확인할 때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변수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적까지도 개선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적인 특징 종목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코스피부터 살펴보면은 오늘은 뭐 2% 하락하지만 최근에 정말 바닥 대비해서 정말 많이 올라왔습니다. NC소프트 외국인이 3일째, 기관이 4일째 사고 있고요. 저점 16만 원, 최근에 22만 원.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두 번째가 두산에너빌리티 외국인이 7일째 사고 있고요. 기관이 이틀째 사고 있고 그리고 펜오션 최근에 이제 해운주들 흐름 굉장히 좋은 모습인데 수급도 되고 기관이 7일째 사고 있고요. 한미반도체를 빼놓고 얘기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 있어서 오늘도 흐름 좋지만 외국인이 이틀째, 기관이 5일째 매수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KCC 화학 쪽에서 볼만한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학이면서 건자재. 네, 맞습니다. 예. 네, 건자재 그쪽도 흐름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한샘도 네. 그렇고 외국인이 6일째, 기관이 3일째 사고 있고요. 그리고 BH 안 꺾입니다. 기관이
9일째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탐방 갔다 온 친구가 내년에 좋아진다고 2024년에 근데 돌리더라도 이렇게 돌리네요. 그래서 참 조정이 안 나올 만큼 앞으로 기대감이 크구나.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UTI 외국인이 3일째, 기관이 3일째 사고 있고요. 그리고 데브 시스터즈 오늘 한 1% 하락하는데 기관이 6일째 매수하고 있고 미코도 계속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관이 6일째 매수하고 있고요. 최근에 참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 그리고 펄어비스 기관이 3일째 매수를 하고 있어서 코스닥에서 4종목 뽑았는데 일단 뭐 게임주가 벌써 2개가 들어온다는 것도 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게임주 2개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또 원전주 대장주인 두산에너빌리티 수급이 좋아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HBM 쪽에 또 대장이죠. 한미반도체도 역시 수급이 좋고, 네. 화학주도 요즘 관심 높아지고 있는데 KCC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UTI는 폴더블콘 관련주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폴더블 정말 최근에 핫하죠. 네, 왜 올라가는 건가요? 아시죠? 애플? 네, 애플 네. 그게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게 뭐 당장은 아닌데 이게 폴더블 이제 정말 많은 기기로 이제 확장될 그런 기대감이 네네.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서 중심은 또 이제 애플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고 또 6월 달에 또 이제 WWDC 이제 일정도 있기 때문에 애플과 관련된서 봐야 되는데 또 그 중심에 또 폴더블도 있고 네, 그게 이슈가 좀 큰 것 같습니다. 네, 6월에 과연 AI 부진하였던 네. 애플이 어떤 중대한 발표를 하게 될지 개발자 컨퍼런스가 정말 무엇보다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상상할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마지막 상상 종목이네요. 마지막 상상 종목 네, 데브 네. 시스터즈를 이제 뽑아봤습니다. 네. 오늘 2% 하락하는데 뭐 기술적인 부분도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1분기 실적 잘 나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종목군 중에 하나였었죠. 수급도 좋고 8개 분기만의 흑자 전환, 1년이 4개 분기, 2년 만이었구나. 그래서 뭔가 1분기 실적 좋은 기업들은요, 그냥 1년 동안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겠고, 국내 매출은 오히려 역성장했는데 해외 매출이 38.6%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게임주는 작년에 역성장했거든요. 게임 네. 산업 전체가 굉장히 오랜만에. 그래서 해외 쪽에서 물론 화장품도 그렇고 뭐 모든 산업이 마찬가지겠지만 게임은 더한데 1분기 실적 좋아졌는데 해외 매출이 크게 증가해서 그 부분에 초점 맞출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정도 있는데 이틀 후에 5월 18일 날 쿠키런 오븐 브레이크, 네, 쿨림픽, 그러니까 올림픽이에요. 쿨림픽이 개최가 되는데 이게 오프라인으로 이제 3년 만에 그 e스포츠예요. e스포츠 굉장히 관심 많잖아요. 인기도 많고. 네. 그래서 이번에 5월 달에 예선전, 10월 달에 결선전. 그래서 계속해서 이슈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쿠키런 모험의 탑. 최근에 이제 사전 예약도 굉장히 많이, 이제 올라온 거 알 수가 있는 수치가 6월 26일 날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눌린다고 하면은 이제 시장에서도 그렇고 사내에서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6월 26일 출시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2분기에 쿠키런 이제 인도 그 현지화 준비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말고도 인도 쪽 성장, 그러니까 중동 쪽도 관심 많이 필요하지만 네. 인도도 성장이 많이 필요한데 인도 시장 공략하기 위해서 지난 2월 28일 날 크래프톤이랑 또 이제 퍼블리싱 계약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중장기 모멘텀인데 인도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구나. 관련 뉴스 팔로우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대표가 바뀌었죠. 조기련 대표. 그래서 예전에 주가가 진짜 21년에 주가가 10,000원 미만에서 20만 원 갈 때 그때 쿠키런 킹덤 그 개발 진두주의 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책임 경영하려고 주식도 좀 샀고 또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IP를 좀 잘 활용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기관이 매매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고정비도 1분기에 감소가 됐는데 이미 조직 개편을 이제 막 한 게 아니고 작년부터 조직 개편하고 있어서 정말 올해부터 데브 시스터즈는 정말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기술적인 흐름도 살펴보면은 지난 5월 10일 날 13%, 12% 상승했는데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오면 향후 조정이 나오더라도 장대 양봉의 센터, 가운데 가격이 중요한데 그 가운데 가격이 54,000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 54,000원이 어떤 가격이냐면 저기 앞에 그동안의 전고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대 양봉을 떠나서도 중요한데 장대 양봉의 또 센터야?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5일선 지키면 좋겠지만 만약에 5일선이 깨지더라도 54,000원 오면은 조금 자신감 있게 좀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거를
최근의 흐름을 보고서도 알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또 내년 기대작 오븐 스매시가 또 올해 공개 기대감이 있습니다. 뭐 내년 초 출시이긴 하지만 그래서 정말 모멘텀이 많은 거, 수급도 좋은 거, 실적도 기대가 된다는 거 계속 네.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게임주 말씀하실 때 밸류업 얘기도 잠깐 하려고 했는데 놓쳤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저 PBR은 아니에요. 근데 게임주 아니죠. 중에서 게임주 중에서 다른 종목은 또 저 PBR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다 부합되고 있는 게임 업종 그 내에서 캐주얼 게임의 강자였는데 네. 7분기 동안 적자였으면 정말 다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때 네. 2년 만에 흑자를 내면서 신작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인도 쪽에 또 현지화를 가속화하고 있는 흐름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대부 시스터즈, 락바텀의 주가가 확인됐다는 점에서 그 가격선에서의 또 베팅 가능하다는 부분까지 오늘 체크포인트로 전해주셨어요.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